네, 여러분들. 네. 지금 시간이요. 1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54분입니다. 네,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침대 위에서 태블릿으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거 저기 정정건복지센터에서 대통령적인 행정계엄으로 비상계엄이죠. 경비계엄입니다. 경비계엄. 지금 약을 어마어마하게 제가 지금 오후 4시가 다 됐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한숨도 못 잤어요. 예. 발에다가요. 이 발에다가 지금 펜타닐하고 수포제를 갖다가 지금 밤새도록 낮 내내 여기다가 계속 발을 매번 말씀드리지만 계속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피하는 대로 이 지금 옆집에다가 지금 외부 치료기를 설치해 가지고요. 피하는 대로 고개 단 3초면은 다시 거기다 또 쏘고 맞춰서 조준해서 또 쏘고 또 쏘고 이 발에다가 지금 펜타닐을 지금 방금도 걸레를 빨아가지고 발을 닦아냈습니다. 네. 방금 한 10초 전에 또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얼굴에다가 지금 영상을 찍고 또 얼굴에다가 때려 붓고요. 너무 이건 이거 고문이죠. 예. 펜타닐하고 흥분되는 약하고 마약이죠. 히로뽕보다 뭐 300배 이상 강한 펜타닐하고 수포제 그 뜨거워 피부를 녹이는 화학무기 수포제를 같이 섞어가지고 이 발에다가 지금 한 10시간째 여기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닦으면 또 갖다 뿌리고 피하면 또 뿌리고 또 뿌리고 지금 한 5시간 6시간째 발을 한 5초마다 한 번씩 움직이는 거예요. 피하려고. 그럼 거기다 또 쏘고 또 쏘고 지금은 아예 뭐 침대가 접이식 침대입니다. 예. 침상 같은 작은 침대죠. 여기 뭐 크게 움직일 데도 없고 발만 이렇게 피하는데 지금 한 5시간 이상 10시간째 이 정신건강이 살인귀 새끼들 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원래는 지금 4시니까 7시 6시 전에 좀 6시간 전에 잠이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뭐 지금 아침 9시 10시나 돼야 지금 잠이 드는 상황인데요. 이들이 약을 쏴가지고 뭐 낮에는 마취제 쏴서 쓰러뜨려 놓죠. 밤에는 잠 못 자게 하고 이렇게 테러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한 몇십일째 밤낮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24시간 지금 쏘는 거예요. 단 한숨도 못 자게. 예?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도 바로 이렇게 옮겨놨는데도 윗집에서 쏘는 거예요. 윗집에서요. 윗집에서. 윗집에서 바로 옮기는 대로 이렇게 조준해 가면서 정확히 여기만 요 발만 여기 요 앞부분만 여기만 지금 공격을 합니다. 한 10시간째. 그래서 제가
너무 뭐 이거는 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이 구토하는 약을 그동안 쌌잖아요. 영상에 보이잖아요 그게. 이 새끼들이, 이 나지 새끼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구토하는 약은 얼굴에 저기 보이잖아요 영상에. 그러니까 펜타닐도 안 보이는 펜타닐하고 이 수포제하고 흥분시켜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막 호흡곤란에 심장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발이 막 발끝이 막 불로 지지는 듯이 뜨겁습니다. 피하면 한 2, 3초 후면은 또 조준해서 또 쏘고 조준해서 또 쏘고. 그동안은 이게 좁은 침대지만 발을 피질 못하게 해요. 예. 여기서 제가 지금 이제 뭐 그동안 몇 년간 차 안에서 지내왔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발을 아래 내려놓지도 못하게 발을 내려놓으면 공격을 합니다. 이들은요, 이 국민들이 발도 내려놓지 못하게 이 좁은 침대에서 자는데 발도 피면은요, 발을 쭉 피잖아요. 엄청나게 때려 붙습니다. 양쪽 발가락에다. 예. 발도 못 피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침대에 이거 놓은 지가 한 20일 정도, 한 보름 정도 됐어요. 이거 너무 이제 바닥에서만 너무 좀, 음, 사무실인데 바닥에서 자는, 바닥에서만 자다가 어, 그 뭐좀 바닥에 이물질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기 침낭, 군용 침낭 같은 거 작은 걸 하나 샀어요. 이제 이거 쓴 지 한 보름 됐는데 바닥에서 잘 때도 마찬가지로 발을 한 번도 뻗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사이코패스 새끼들인지 모르겠어요. 발을 뻗으면요, 바로 발가락에다 오므리게, 발을 오므리게 바로 발가락에다 쏩니다. 물론 24시간 쏘는데 아주 강력하게 쏩니다. 발도 피지 마라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생활을 한 석 달 됐나요? 2달 좀 넘었을 겁니다. 발을 펴보고 잔 적이 없어요. 방에서 자는데도. 예?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요, 발을 제가 항상 오므리고 옆으로 이렇게 눕잖아요. 옆으로 이것도 발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피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피면은 저 발가락 사이에다가 쏴가지고 오므리게 만들고요. 그것도 발을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눕히잖아요. 그것도 용납을 안 해요. 그것도 용납을 안 합니다.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발을요 이렇게 세우고 잤어요. 이 자세 아니면은 잠을 재우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나마 이렇게 해도 발을 공격, 뭐 어떤 자세도 용납을 안 해요 얘네들은. 근데 이 자세에서도 발을 계속 이렇게, 예? 이렇게 계속 옮기면서 자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옮기면서, 10초 단위로 옮겨 놓으면은 또 3, 4초 후면 또 쏘기 시작하고, 예? 또 옮기면은, 3, 4초 후면 또 조준해서 또 쏘고, 윗집에서요. 딱 조준해서 발에다. 뭐 옆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더니 오늘은 뭐 뻗는 것도 그렇고 이 옆으로 눕는 거 바로 오므리고 옆으로 눕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이렇게 이 자세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지금 5시간 10시간째 발가락 사이에다가 발가락 이 오른쪽 발 여기다가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지금 제가 이 정관이요 엄청나게 좀 깁니다. 이것을 지금 수십 차례 여기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건강, 저기 뭐야, 음? 대통령이 경비계엄을 해서 저기 군사계엄이 아니고 그 아래 단계 경비계엄입니다.
경비계엄은 행정계엄이에요. 예. 예.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사령관입니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서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음? 계엄령입니다. 그걸 이제 경비계엄이라고 합니다. 예. 그 계엄령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국민들을요, 예? 20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안을 행정위반이라고 개정을 했죠. 예? 행정기관들이 국민들을 행정관리 대상자 코드 F코드를 매겨가지고요. 머리에다 이 얘기하니까 또 머리에다 때려 붓습니다. 행정관리 대상자 F코드로 불법이죠. 본인에게 고지하게 돼 있는데 고지도 하지 않은 채 국민 2천만 명에게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수면제 처방, 고혈압, 당뇨, 만성 질환자, 수면제 처방 받은 자 모두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수술한 자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그 다음에 암 환자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고 최하위 계층도 우울해서 일을 못하니까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부 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된 양성 환자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다. 그래서 모두 F코드를 매깁니다. 그래서 국민 2천만 명이 지금 F코드가 매겨져 있어요. 자기가 F코드가 매겨져 있는지도 모른 채요. 이 피해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시죠? 다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피해자 여러분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이 테러를 당하고 아시는 분들이 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과거에 제가 이 사실을 밝히기 전에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로 알고 계셨고요.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F코드를 매겨서 이 테러하는 걸 아시고 계시는데, 이 자살방지원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시민 30%인 자살방지원들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이 F코드 매긴 대상자한테 하는 걸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근래부터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에요. 국민 2천만 명이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심리치료라는 게 째려보기, 기침하기,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급발진 사고, 이슈 해킹에서요. 차량 이슈 해킹에서 급발진 사고, 거짓 미투, 예? 집단 따돌림, 예? 학교 따돌림, 성추행, 예? 요즘 변기에 뉴스에 나오죠. 변기에 앉아가지고 현대인들은 변기에 앉아서 용변 보다가 기절하고 죽는다. 예? 이 혈압이 상승해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려야되시피 화장실 가서 앉아 있거나 그러면은 발에다 갖다 때려 붓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막 토악질 시키고 난리 납니다. 그렇게 앉아 있으면 국민들 앉아 있으면 약 때려 붓는 거예요. F코드 매겨가지고. 그래놓고 국민들이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화학무기니까 왜 그런지는 모르죠. 국민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지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여태 대한민국의 수만 명 이상의 이 피해자들이 제가 이거 밝히기 전에 모르셨잖아요. 화학무기인 것조차도. 그러니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상황이에요. 네? 이것을 알게 된 게. 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국민이 2천만 명이 지금 이 일을 당하는데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고 있어요. 지금. 거짓 미투도 마찬가지죠. 네? 거짓 미투 국회의원들, 박원순 시장 전부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6명 죽은 사람들. 네? 영화배우, 정치인들, 연예인들, 작가들,
전부 지금 거짓 미투에 다 당해서 자살하고 있고, 삶을 인생을 매장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여러분들 뭐에 당하는지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죽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급발진 사고 뭐 수시로 나죠. 예? 그 이시우 해킹 해가지고 하는 거죠. 차량이 이시우 해킹해서 급발진 일으키는 겁니다. F 코드 매긴 대상자 자살시키는 거예요. 사고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위장하는 거죠. 죽여놓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차량 제가 저 운전할 때 제가 운전할 때 차량 둘러싸서 고속도로에서 이 막 수백 대 수천 대가 둘러싸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다가 응? 요즘에 수많은 이 피해자들이 똑같이 당한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둘러싸고 화학무기를 쏴서 기절시켜가지고 20중 추돌 사고 나게 만들고 예? 뭐 직장 따돌림, 직장 성추행 뭐 더 이상 말하면 뭐합니까? 당연하죠. 하다못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변기에 앉아서 현대인들은 변기에 앉아서 기절하고 죽는다라고 뉴스에 발표하는 이 살인귀 새끼들이에요. 예? 시민들이 뭐에 당해서 죽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뉴스에 내보내요. 제가 말씀드렸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도 이 새끼들이 뿌려놓은 거라고요. 예? 이 동료 지원가들 시켜가지고 예? 예? 매번 말씀드렸죠. MPII2라는 정신 WHO에서 하달해가지고 저기 전 세계에 나눠줘가지고 정신과 신경정신과에서 그 심리 검사지라고 하는 게 정신질환 검사지입니다. 정확한 그 명칭은 MPII2가요. 그런데 정신질환 검사라고 하면은 누가 그거 합니까? 우리 학교 때도 하고 직장 가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그 검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F코드를 매겨왔던 거예요. 이 테러를 하고 소수를 예? 과거에는요. 예? 미리 자살이나 범죄를 막아야 된다라는 미명하에 예? 그 MPI2 그 검사지에 보면은 예? 사람들이 둘러싸고 나를 헤아려 한다, 째려본다, 예? 죽이려 한다. 예? 뭐 레이저를 공격한다, 예? 전파 무기로 공격한다. 그런 거 전부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고 그 1번, 2번, 3번, 4번 막 수백 개 이렇게 쫙 체크하게 돼 있죠. 거기 전부 기록이 돼 있는 상황 내용이에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방지원들한테 이 피해자들 둘러싸고 시키는데 그 일 하나하나가 그 MPII2의 검사지에 심리검사지에 전부 정신질환자로 체크가 되는 그 항목만 자살방지원들을 시켜서 이 대상자를 둘러싸고 거짓말 하고 거짓을 하는 거예요. 둘러싸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층간소음 보부운전 유도 레이저 빛으로 공격하고 빵빵 대고 가래침 뱉고 욕하고 직장 가도 괴롭히고 가족 지원가라고요. 이게 지아님이 단어 찾아주셨는데 동료 지원가 말고 가족 지원가라고 해가지고 가족들까지도 이 대상자가 정신질환자니까 심리치료 외부 치료해야 된다고 가족들도 그걸 하고 있죠. 이 대상자를 괴롭히죠. 그래서 가족들하고 떨어뜨려 놓고 정신질환자처럼 이걸 호소하면은 그 자살방지원들이 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그 MPII2에 기록이 돼 있는 그 심리검사지에 기록이 돼 있는 내용이라 그것을 이들이 하는 것을 사회에 호소를 하게 되면 정신질환자 망상병 환자로 몰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는 단어도 이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라고 얘기를 하면은 망상병 환자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여러분들이 F코드 매기는 게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우울증 전조 증상이라고 해서 F1을 매겨서요. 예? 이 자살방지원들을 보내가지고 이 테러를 하고, 이 피해자는 이 테러를 사회에 호소할 때마다 이들이 자살방지원들이 사진 찍죠. 녹음하죠. 너희들 조직 스토킹이지. 전파무기로 공격해서 내가 고통스럽잖아. 그러면은 걔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요. 녹화해요. 이 지금 법적으로요, 자살방지원들, 시청구청, 경찰, 법원, 언론, 이 자살방지원들이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해서 이 짓을 하는 자살방지원들 국민 30%예요. 얘네들이 정신건강의사회의 직원이 된 거예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협조하라는 법안 때문에 정부에서, 응? 국가사업, 시사업으로 해가지고, 응? 돈을 받으면서요, 입금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매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내과 외과는 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뭐 MRI라든가 CT라든가 장비들이 있잖아요. 병원 가면. 정신과에는 장비가 없어요. 예. 그 MPII2라는 검사지하고요, 예? 알약밖에 없어요. 알약, 신경계 화학물질 두 가지로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겁니다. 정신병자를 만들어서 몰아서. 객관적인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근거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들은 이 피해자가 말하는 걸 가지고 그 차트에다가, WHO에서 발표한 차트니까, 어? 그 차트에다가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수면제 처방만 받아도 고혈압 당뇨만 걸려도 F 코드 우울증 전조 증상으로 해서 F1을 매겨놓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번호는 F1을 매겨놓고 이 테러를, 자살방지원들을 이용해서 테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호소할 때마다 녹음을 해서 정신건강 의사한테 보내줍니다. 걔네들이 찍는 이유가 그래요. 녹음을 하는 이유가. 예? 그러면은 얘네들이 정신건강의사회 법적으로 직원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녹음한 내용, 여러분들이 말한 내용을 가지고 F1에서 F2, F3, F4, 우울증 전조 증상에서 우울증 환자, 그 다음에 망상병 환자, 예? 공황장애 환자, 그 다음에 조현병 환자로 계속 승격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끝내는 자타의 계열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도로에서, 예? 화학무기를 쏴서 전복시켜서 죽이고, 예? 이슈 해킹해가지고 급발진 사고를 일으켜서 암살해버리고. 예. 왜? 좌타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자로 승격이 자꾸 되니까, 그걸 호소할수록, 말할수록. 예. 그래서 그걸 동료 지원가를 시켜가지고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SNS 팀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유튜브나 언론에다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는, 어? 경비 계엄령이라요. 언론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 이 기사 올리세요 그러면 다 올리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은 변기에 앉아가지고 기절하고, 응? 실신해서 죽는다라고, 그런 기사도, 응?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다 시켜서 올리는 거고요. 정신건강의사회죠. 예? 머리에다 기억 안 나게 하려고 멍멍이다 갖다 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F코드 맞은 대상자들은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어? 이 대상자의 정보를 넘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하고 이 컴퓨터까지 모두 해킹을 당하고, 이 옆집에서 저기 적외선 카메라로 핸드폰을 꺼놔도 여러분들 어디 가는지 정확하게 위층에서 쿵쿵대면서 따라다니죠. 예? 정확하게 알고, 핸드폰 뭐 이거 다 꺼놔도 어떻게 아느냐?
저기서는 열 화상 카메라로 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보면서. 지금 제 발에다 쏘는 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발 움직이는데 보면서 사방에서 쏘는 거예요. 윗집, 옆집, 사방에서 조준해가지고. 그렇게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그래. 응? 응? 합법적으로. 지네들은 정신건강 복지법안 때문에 합법이죠. 자타에게를 갈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예? 응? 감시하는 거니까. 법안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렇게 지들이 국민 2천만 명을 핸드폰 도청, 감청 다 하면서, 예? 아예 뭐 수십여 가지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저기 언론사, 통신사에다가, 어? 우리 피해자들 이름하고 F코드 매겨진 그것만 딱 보내면은 거기서 통신사에서 삼성이나 SK에서 아예 그냥 이거 복제폰을 만들어 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으로 다 감시당하는 거예요. 예. 숨 쉬는 것까지. 그 짓을 법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서 언론에다가 뭐라고, 유튜브에다 뭐라고 자료를 올려놓습니까, 얘네들. 아, 해킹을, 예, 해외에 있는, 예, 해커들이 한다고. 이런 개 살인기, 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피해 당하시는 분들요, 그리고 유튜브로 알리시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 이걸 알리겠다고 활동하시는 분들요, 여러분들은 운이 좋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 모든 만행을 하게 된 걸 아시는 것도 운이 좋으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지금 제가요, 뉴스 하루에도 여러 건씩, 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려가는 국민들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인가요? 예? 그거 입막음하려고, 화학무기 쏴가지고 죽인 거예요. 자살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음? 상대방 핸드폰들을 해킹해가지고 자료 녹음한 거, 상대방들 녹음한 거 전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들끼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구하라 저기 설린가요? 죽었을 때, 예? 그, 뭐죠? 그 금고. 예. 죽고 금고 털어 갔죠?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예. 국고 환수하는 거예요, 국고 환수. 예? 여러분들은 자타해결을 갈 수 있는, 이 피해자들은요, 자타해결을 갈 수 있는 테러범으로 규정을 해서 이 테러를 해서, 예? 어? 범죄자가 정신질환자를 죽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국고 환수를 하는 거예요. 예? 일정 부분은 정부에게 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지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자살방지원들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이들의 만행이요, 예?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들이 이 법안으로 이들이 탄핵시킨 거예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뭐 큰 죄 있습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게, 특별한 사유 없이 탄핵당하는 게, 예?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법을.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예?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넣는다라는 게, 예? 그런 법은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감옥에 넣느냐? 여야당이, 예? 협심해서, 예?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예? 가둔 거예요. 예? 아이들 희생시켜서요. 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겁니다. 왜? 왜 했느냐? 자,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제가 말씀드리죠. 정신건강복지법안이, 박근혜 대통령 때 2017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테러방지법하고요. 예? 예?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법안은 통과는 시켜줬어도, 예? 정신건강복지법안 그 시점에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 조현병 환자들의 자살과 범죄가 만연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음, 이런 식으로 전 국민들 2천만 명을 살처분하는 법안, 그거는 동의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아무리 사스, 메르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예? 경비계엄 해가지고, 예? 국민들 모르게, 예? 대통령이, 예? 국무총리하고, 계엄령이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국무총리하고, 국무회의를 해가지고, 예? 두 사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령이 발령이 되는 거예요. 발동이. 그리고 계엄사령관만 지정을 해주면.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지금, 예? 경비계엄령 계엄사령관입니다. 예?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국민들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이게 협조입니까? 심리치료, 외부치료 온갖 만행을 시키는데 협조해요? 복종하라죠? 완전히 나치 법안이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예? 삼권이 분리되어 있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도 서로 관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국민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협조하라고 복종하라는 법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경비계엄령입니다. 예.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 이제 이어서 하기 전에 약을 너무 많이 머리에 때려 맞아가지고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처음 영상 찍을 때가 좀 더 또 다를 겁니다. 발에다 지금 쏘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 때리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이거를,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우울증 환자하고 조현병 환자들이 자살과 범죄가 일어나니까 법안은 어떻게 통과시켜줬는지 모르지만, 예? 그것도 지금까지도 정신건강복지법안이 계속 개정되고 있어요. 수십 차례, 수백 차례 계속 반복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지금 법안이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신건강복지법안이 2017년도에 개정이 됐다고 해서 지금 이 모든 만행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만행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처음에 당한 게 4년 전에 당했는데 2018년도에 당했습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자살 방지원들도 없었고요. 긴급대응팀들, 예, 공무원들만 와가지고, 그것도 저 이거 고양시에서 4년 전에 당할 때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4년 전에 3년 전에 이렇게까지 심하게 온 동네마다 길만 나가도 이렇게 둘러싸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심해졌냐면요, 불과 한 2년? 1년 6개월, 2년 전부터 엄청나게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모든 시민들 이 밖에만 나가도, 둘러싸고 막, 지하철만 타 둘러싸고 직장 나가도 둘러싸고 이런 엄청난 상황이 온 건요, 불과 1년 반?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이거 2018년도부터 2019년도부터 알리나 그래요? 한 3년 됐죠. 이 영상 찍은 지는 4년 전에 제가 이걸 당했는데, 그때는요, 얘네들이 버스 타고
전국에서 모집을 해가지고 왔었어요. 예. 긴급대응팀 공무원들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저희 있는 고양시에 데리고 왔었어요. 저희가 차에서 면역력이 없다 보니까 차에서 이제 실내에서 있지 못하고 그때는 차에서 생활할 때인데, 그래서 제 눈앞에 그게 펼쳐졌던 상황이에요. 얘네가 버스들 쫙 대절해가지고 쫙 내려가지고 수백 명이 저를 쌌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때는 이어폰 부대라고 그랬어요, 얘네들요. 전부 이어폰 끼고 있었고요. 이 피해자가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 전부 얘네들이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즉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이렇게 자살방지원들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긴급대응팀들하고 자살방지원들이. 그러니까 이게 근래에 와서 한 1년 6개월 전, 2년 전부터 이렇게 대량으로 자살방지원들하고 긴급대응팀들이 늘어난 겁니다. 왜? 이 피해자들이 2천만 명한테 이 테러를 해야 되니까 자살방지원들도 그만큼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 30% 이상이, 벌써 제가 1년 전부터 한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더 넘었죠. 넘겠죠. 그때도 내가 지금 기사 내용하고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자, 뭘 말씀을 드리냐? 그 법안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이 행정위반이라는 걸 2017년도에 개정이 됐어도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 즉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치를 때요, 5명 후보한테 제가 자료를 그 전 영상에서 올렸었죠. 정신건강의사회에서 5명 대통령한테 질의를 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그 기사하고 좌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제가 제 영상에서 몇 차례 올리고 말씀드렸었죠. 예? 문재인 대통령,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 그 다음에 또 한 번 누구죠? 예? 죄송합니다. 담배 좀 한 대 태울게요. 그 5명 후보한테 대통령 선거 전에 대선 경쟁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신건강의사회가 질의를 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이냐. 예? 거기서 심상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게 뭡니까? 예?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의사협회, 정신건강의사협회 그때 질의할 때 그 장애인협회까지 같이 동원돼서 그 질의를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요. 대통령 후보들한테. 말이 됩니까? 대선에 무슨 정신건강복지 법안이 뭐가 중요하다고. 예? 왜 그걸 했겠습니까? 협박해서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 전에 물론 대통령들한테 뭐 얘기를 했겠죠. 다짐을 받았겠죠.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완벽하게 딱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확인 작업을 한 거예요. 정신건강의사회에서. 빼도 박도 못하게. 대통령은 되고 나서 딴소리 할까봐. 예? 그래서 대통령을 정신의사회에서 예? 뽑은 거예요. 예. 제가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기사하고 표까지 다 있어요. 예. 예. 제가 매번 뭐 이 영상 찍으면서 그걸 다 찾아서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그냥 말로만 찍지만 과거 영상에다가 다 올린 상황이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입니다. 즉요. 그 왜 질을 했냐? 자, 의사협회, 정신건강의사협회, 장애인협회, 예? 의사들, 학교, 병원, 예? 간호사들, 예? 예?
약국, 예? 매번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죠. 학생들, 간호사 학생들, 또 그들의 가족들, 장애인들, 그들의 가족들 전부 합치면 7,800만 만 표가 됩니다. 협박을 한 거예요. 대통령 선거 때. 그리고 딱 그 증거 자료를 딱 남겨놓은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질의를 해서 표까지 딱 남겨놓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 선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선거하는데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라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입니까? 상황에 맞춰서 대통령이 그건 판단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일이죠. 예? 대통령이 그걸 결정할 100%다 결정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선거 전부터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이 법치주의는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법안은요 국회의원들이 상정을 하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불편한 거를 각 이 시마다, 동마다, 구마다 국회의원들을 시민들이 대표로 선출을 해서 그 구마다, 시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하면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당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법안이 필요하다, 어?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거를 동의를 얻어가지고 법안을 상정시키는 게 민주주의 국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아니 대통령 선거 때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냐는 질문을 왜 합니까? 에?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언론에다가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딱 증거로 남겼겠습니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님이 법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2017년도 이전부터 약 2014년, 2015년부터 그 전부터 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들이 사회에 자살이나 범죄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법안은 어느 정도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1차적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신건강복지법안은 2017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지금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수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신건강복지법안을 2017년도에 행정위반이라는 것을 통과는 시켜줬을지 망정, 예? 지금 이 상황까지 만들 분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정신건강의사회가 원하는 대로, 예? 법안을 다 그렇게 경비 계엄령으로, 예. 이 피해자들인 국민 2천만 명이 모르게 하기 위해서, 예. 정상적으로 국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가, 대통령도 선출이 안 돼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 판국에,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급히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직전에, 그래 무슨 이 새끼들은 무슨 명분으로 대통령한테, 그런 후보들한테 그런 질의를, 정신건강복지법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라는 질의를 했겠습니까? 예? 이 짓거리 하려고, 예? 예? 이 짓거리 하려고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시킨 거예요. 애들 300명 수장시키고. 예? 이 짓거리 하려고. 이들의 만행은요, 캐도 끝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가 부채가 1100조예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660조였습니다. 예? 지금 1100조죠. 거기다가 가정부채는 뭐 800조였나 해서 2000조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럼 토탈 한 2000조가, 거의 2000조 가까운 돈이 3년, 4년 만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요. 여러분들 국민들 다 아시다시피 저기 공무원들 200만 명이 어디로 갔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공무원 200만 명이 추가가 됐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20년 동안 눈부신 경제 발전을 하면서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가 7만 8천 명입니다. 그런데 3년 4년 동안 200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에 소속돼서 이 저기 뭐 자사방전도 국민 30% 운영하려면, 여기 동네 노인들 아이들까지 전부 이거 요원들 만들려면은 그 팀장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들 명령하고 이들 지휘하려면 공무원들이 200만 명이 필요해서 여기 지금 투입이 된 거예요. 예? 이 어마어마한 사단을 만들기 위해서, 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겁니다. 지들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살인기 나치 새끼들 이 화학무기나 쏘고 심리치료라고 국민들 2천만 명에게 숨어가지고 째려보고 기침하고 층간소음 보복운전 유도 거짓 미투 집단 성추행 화학무기로 죽이는 이런 법안을 통과시켜줄 뿐입니까? 왜 그럴 뿐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분을 잘 알진 못하니까요. 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의 아버님의 얼굴에 똥칠할 뿐은 아닙니다. 누구도 인정하듯 이 나라는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경제를 살려서, 그분이 공과 뭐 과와 뭐 과도 있고 공도 있으시겠지만, 예? 이 나라의 기틀, 경제적인 기틀, 예?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예? 그 시대의 국민들은 모두 인정을 합니다. 예? 전 세계의 국가의 수장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롤 모델입니다. 예? 그런 분의 따님이, 여성분이 대통령까지 돼서, 아 그래, 그런 아버님의 얼굴에 똥칠을 한다고요? 그럴 일은 절대로 없죠. 그분이, 제가 그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분이 얼마나 음? 뭐 어떠한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는 상황이, 어떠한 생활을 하는 분인지, 얼마나 뭐 어? 능력이 뛰어난 분이신지 저는 잘은 모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요. 예? 그렇지만, 예? 이러한 지금 국민들을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나머지 국민들 2천만 명을 사륙하고 숨어서 죽이는 이 법안을, 예? 초기 법안을 통과시켜 줄지 모르지만 수백 차례 지금 이게 개정이 됐는데요. 계속 지들이 정치건강복지센터에서 필요한 법안을 계속 개정시켜 왔습니다. 그 지랄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그런 협박을 해서 뽑아놓고, 그 증거 자료를 딱 언론에다가 질을 내가지고, 언론을 시켜서 질을 내가지고 딱 증거 자료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하려고.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여러분. 예? 국회의원들 6명 거짓 밑으로 심리치료 당해가지고 화학무기 테러로 자살했습니다. 박원순 씨도. 뭐 더 이상 설명이 뭔 필요합니까? 구하라 설립, 박원순, 이중사, 여경, 손정민,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피해 당해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들은요, 정신건강의사회, WHO, 보건복지부, 얘네들은요, 배는 게 없는 새끼들이에요. 옛날 나치 때도 그랬고, 7.3 부대도 그랬고, 전부 이 새끼들의 작품입니다. 정신과 의사들. 예? 이 새끼들은 더한 짓거리도 하는 새끼들입니다. 예? 지금 제 영상, 과거 영상 보시면요, 힐러리 대통령도, 제가 뭐 자료를 더 올릴 수 없으니까는 제 영상, 과거 영상이 있습니다. 힐러리 대통령도 저거 대선 때 선거 그거 발표하고
차에 타시면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다가 막 이렇게 경련하잖아요. 그거 펜타닐 맞은 거예요. 뇌에다. 예? 에미넴도 인터뷰 도중에 멍해지고 막 이러고. 예? 그 다음에 레이디 가가도 응? 뭐죠? 아우, 약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게 좀 그냥 일반적인 뭐 내 이름도 생각이 안 날 정도입니다. 공연 끝나고요. 공연 끝나고 차에 타면서 밴에 타면서 그 어? 팬들하고 사인해주고 타는데 갑자기 몸이 느려지지 않습니까? 예? 뭐 마비된 사람처럼. 펜타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영상 보십시오. 유튜브의 영상. 펜타닐 때문에요. 사람들이 전부 좀비처럼 다녀요. 이렇게. 어? 어? 굳어가지고 몸이 서서 선체로 이렇게 엎드린 채로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펜타닐이 그렇습니다. 이 테러 당하면. 여러분들도 그거 느낄 겁니다. 예?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냥 하루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누운 채로 앉은 채로 그냥 시간 가버리는 거예요. 예? 전부 펜타닐 테러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도요. 트럼프 대통령도 제가 영상을 저희 지아님이랑 며칠 전에 봤는데요. 이 보건복지부를 WHO를 공격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WHO는 자신들이 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하면서 미국이 WHO한테 뭐 엄청난 돈을 주죠. 매해. 그 돈을 중지시켰습니다. 중지시켰었습니다. 예? 당신들이 WHO라는 그 기구에 예? 걸맞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중지를 시켰었습니다. 그 자금을. 예? 중국이 주는 거에 한 10배를 미국에서 이제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사 내용 보니까, 유튜브 기사 보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아웃당한 거예요. 예? 지금 트럼프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똑같이 테러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마이클 잭슨, 그 다음에 영국 다이애나 교통사고로 예? 죽은 다이애나, 그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듀스의 김성재 군도 그렇고요. 자, 듀스 김성재, 자, 마이클 잭슨 보십시오. 주치 의사 걔가 약으로 죽인 거 아닙니까? 에? 에? 아닙니까? 맞잖아요. 듀스계도요. 김성재 군도요. 그 여자친구가 그 동물병원 간호사였어요. 그 여자친구가 팔뚝에다가 마취제, 동물 마취제, 지금 얘네가 쏘는 마취제 있잖아요. 제가 맨날 마취제 쏜다고 그러잖아요. 얘네들이 잠재울 때, 우리 피해자들 잠재울 때 쏘는 거예요. 그거 쏘는 거예요. 그거 팔에다가 놓은 거예요. 15방을.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 이들이 왜 그들을 죽이냐, 연예인들을. 우울증, 다이애나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치료를 받아왔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요. 마이클 잭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연예인들을 죽여서요. 우울증 환자들을 죽여놓고요. 우울증도 얘네들이 약으로 만들죠. 네. 화학무기로. 어찌됐든 그렇게 연예인들을
가장 유명한 연예인들을 죽이면요. 어떠한 효과가 있냐. 우울증이 이렇게 위험하다. 예. 그리고 약물 중독이나 자살을 한다. 어? 그렇게 시민들한테, 정치계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정신과 의사협회 얘네가 이 시민들이 자신들한테 의지할 수 있게 자신들의 권력을 올리는 거죠. 예? 빨리 치료해야 된다. 미리미리 치료해야 된다. 예? 치료 안 받으면 자살하거나 남을 해칠 수 있다. 구하라 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 실행할 때 사회 우울증이 이렇게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 그 다음에 대통령, 국회의원들까지도 이거를 강력하게 숨어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복종하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 만행과 화학무기 테러를 하게 하려면 우울증이 굉장히 무서운 병으로 포장을 해놔야 이 짓거리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권력을 쥐기 위해서, 국가 국고를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 세계 정신건강의사회 WHO를 등에 지고 그 짓거리를 해온 거예요. 수십 년간. 힐러리도 당했고요. 트럼프도 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 당하겠습니까? 피해자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얼굴 보세요. 허리 아프시다고요? 얘네도 허리 아픈 약 안 쏩니까? 멀쩡하다가 몇 초 만에 허리 아파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요. 정신건강의사협회는 오만 가지 약으로 이 보이지 않게 테러를 하는데, 이중사 2차 가해자는 저기 독방에다 가둬놓고 안 죽였습니까? 손정민은 불러가지고 공원에서 자살방지원들 친구들 시켜가지고 안 죽였어요? 약 쏴서 모가지에다 뿌려가지고 발에다 쏘고. 대장동 사건 지금 방금 일어난 요 근래에 터졌는데 벌써 몇 명 죽였습니까? 꼬리 자르게 하려고. 이재명 씨는 몇 명을 정신병원에 가뒀어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장하고요, 시청장, 구청장, 경찰청장, 시민단체장이 같이 이 대상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요 동마다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혼자 다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이 대상자들을 이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독단으로 시청, 구청, 경찰장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한 명 한 명을 이 외부 치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그러니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아주 자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든지 가두고. 그러니 그런데 또 이제 복지센터장이나 경찰서장이 그 동네 그 지역 경찰서장이 동의를 안 하면 또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기 이재명 씨도 형 가둘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의사가 반대해가지고 못 가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 기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는 좌천됐고요. 다른 데로. 그 사건 때문에 자기 지시대로 자기 형 정신병원에 가두지 않은 이유로 좌천시킨 거죠, 다른 데로. 제가 이런 지금 얘기는 왜 말씀드렸냐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피해자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다 죽습니다, 아이들 손에.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피해자 여러분들은 운이 좋으신 거라고요. 이 유튜브로 알리고요. 아직 이렇게 이 테러를 심하게 받아도요. 지금 보십시오, 밖에서. 어? 뭐에 당하는지도 모르고 다 죽고 있어요. 다 죽이고 있어요, 이 새끼들이. 예? 계엄령으로 해가지고. 경비계엄령으로 해서. 군사계엄령은 눈에 보이지만 경비계엄령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행정력으로 하는 거예요. 행정력으로. 예? 계엄령이 웬 말이냐? 웬 말이 되냐? 아,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계엄령이 군사계엄령까지도 발휘되는데 지금 WHO에서 비상상태 선포한 지가 언제입니까? 예? 비상상태가 뭡니까? 각 국가마다. WHO에서 비상상태 선포했으면 각 국가 정부는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응? 응? 여러분들이 생각해온 세계 정부예요. 세계 정부 수장들이 거기 모여서 어? 질병을 통제하고 이 F코드를 관리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건강 의사회에서 사용하는 MPII2라는 그 검사지, 이 응? 심리검사지, 예? 정확한 말로는 정신질환 검사지죠. 그것도 WHO에서 발행한 거예요. 전 세계에다. 응? 그런 증상을 일으킨 사람을 모두 정신질환자로 F코드를 매겨서 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 테러를 수십 년간 해온 거예요. 예? 그것을 여태 들키지 않고 아주 성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지금 옛날처럼 저기 뭐야 그 조선시대처럼, 조선시대는 3급의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사스 때부터, 사스 2003년도 사스, 메르스, 제가 지금 그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WHO는 사스 메르스 때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사스 플러스 메르스 플러스 코비드 19 치료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 가로치고 사스 플러스 메르스 플러스 코비드 19이라고 기록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스 때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전부 감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으로는 정신질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살처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WHO에서 예? 비상상태 선포해가지고 각국에 행정기업 내려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동의하지 않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고요. 예? 법적으로 뭐 걸릴 게 없었고 대통령을 어떻게 함부로 탄핵시킵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감성, 이 새끼들은 아주 조작의 달인들이에요. 아이들 수장시켜버려가지고 300명 수장시켜서 국민들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예인들, 우주 환자들 죽여가지고 국민들이 우울증이 이렇게 무서우니까 자신들한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수장시켜서 국민들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그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신들 당 그때 뭐 한나라당이었나요? 새누리당이었나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시켰어요. 자, 보십시오. 그 후에요. 과거는요.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전부 감시를 하고, 아니,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전부 태클을 많이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후로 여당이 하는 일을 야당이 태클을 건 적이 있습니까? 따진 적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한 배 탔어요, 한 배.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부터 한 배를 탄 거예요. 예? 국민들 다 속이고 이 계엄령 내려서 다 속이고 지들끼리 나눠먹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그 저기 윤석열 씨가 어?
더불어민주당이 헤쳐먹으려고 윤석열 씨가 지금 국민의힘으로 갔죠? 예? 예? 윤석열 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사람이에요. 지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지들끼리. 국민들 2천만 명 살처분 시키면서. 이 계획을 누가 하냐? 정신건강의사회가 하고 있어요. 예? 정치인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짓 미투에 당해서 국회의원들도 죽어가고, 어? 예? 박원순 씨요? 본보기로 죽인 거예요. 예? 니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죽는다. 한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다. 보여준 거라고요. 예? 그리고 보십시오. 아주 보란듯이 최대 집시 정신건강의사, 의사협회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지금. 예? 아주 간땡이가 부은 거죠. 아주 대놓고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해버립니다. 이 새끼들이 얼마나 간악한 새끼들이냐면 그 최대 집시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뭐 응? 그 뭐죠? 그 출소하라고 응? 하라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응? 응? 자 보십시오. 출소할 거 딱 정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딱 응? 어? 내보낼 거 딱 알고서 최대 집시가 국민들 그 인기 끌기 위해서 어? 그 역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어? 특사 응? 내보내라 하면서 이 펜만 들고 응? 혼자 시위하는 척했죠. 찾아보십시오. 요 감성 요거 국민들 자극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자기네들이 대통령까지 하려고 자신감이 붙었거든요. 정치인들 다 휘어잡았죠. 예? 대통령들도 지들이 좌지우지하죠. 예? 그러니 뭐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 2천만 명 암살시키죠. 예?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응? 그 순서죠. 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어? 지아님도 몇 시간 자다가 또 공급받아서 깨가지고 또 앉아있다가 지금 또 잠들었어요. 번갈아 가면서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예? 피해자 여러분들이 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이 수많은 자료를 전부 단체 그 정관에 넣기 위해서 예. 저희가 바로잡을 겁니다. 이 모든 지금 내용을 정관으로 완성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예. 몇 달에 걸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끝나가니까는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마무리 못 짓게 하려고.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뭐 이게 지아님하고 둘이 뭐 24시간 서로 공격당하면 서로 위로하면서 뭐 큰 위로는 안 되죠. 그래도 뭐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논의하면서 또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
이 살인귀 새끼들, 여러분들,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 없습니다. 이 살인귀 새끼들을 판치는 세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륙과 범죄는요, 이 정신건강 의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멈출 수도 없고요. 절대로 흐지부지 할 수도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지아님이랑 둘이 해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고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고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여기까지 알게 된 거고, 그래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개돼지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려움도 많고요. 그래도 또 피해자분들이 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셔가지고 연락도 많이 주시고, 조금씩이나마 성의라도 조금씩 보여주시고,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나마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항상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버텨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지아님이 가장 많이 도와주시고요. 빨리 준비해서 이 엄청난 상황을 모두 밝히고 모두 바로잡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가 요즘 영상도 좀 뜸하고 그런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러한 이유 때문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피해자분들하고 모여가지고 회원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아주 그냥 이 살인귀 새끼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을 알면요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사실을 모두 알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 새끼들이 언론에 조직 스토킹이다, 전파목이다, 외국에서 해킹하는 거다라고 조작해 놓은 겁니다, 전부. 저기 세계 정부가 한다, CIA가 한다. 여러분, 이 피해자들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이러다 모두 죽습니다. 제가 벌써 한 1년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